네,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바로 모시고 특별한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아침에 뵙고 저녁에 뵙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탁프로님과는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또 방송도 네. 전에 한번 했죠. 그러셨구나. 예, 예. 네. 오늘 매매 심리하고 실전 매매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저보다 전문가보다 아유, 아닙니다. 오늘 그래가지고. 너무 오늘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해. 실전 매매 두 달인분들 모시고 아유, 저는 뭐 아닙니다. 오늘 네. 잔칫날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최근에 또 매매 심리라는 책도 내셨고요. 그 책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도 아마 오늘 강의 중에 혹은 뭐 말씀 중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럼 오늘 매매에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거죠? 네, 오늘 뭐 심리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어렵지 않게 오늘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전문들. 편하게 웃고 네, 네, 네. 우리가 잘못했던 거 반성문 쓰고 네. 왜 안 됐나, 왜 요번에 우리는 연준이 금리 인상 한다고 했는데 네. 왜 안 팔았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네. 우리가 실전 투자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나 뭐 이런 얘기들 좀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매매 심리, 매매 기술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보면 좋을까요? 편하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계속 일하다 가지고 숨가쁘게 보니까 지금 정리가 하나 없네요. 그러셨구나. 그 매매에 있어서 물론 잠깐 숨 돌리신 시간에 예. 우리 탁프로님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매매를 내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탁프로님 생각하실 땐 저는 펀더멘탈의 방향성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펀더멘탈의 네, 이게, 방향성? 네,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이 네. 우상향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고 네. 그 뒤에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고민하죠. 살짝 순서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 순간에 예를 들면 가격이 계속 바뀌잖아요. 나는 얘가 좋아요. 얘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15,000원쯤에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14,500원쯤에 사고 싶어요. 단기적인 가격은 제 예측할 수 없죠. 그건 그건 제 이제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그럼 그냥 15,000원 형성돼서 그냥 그때부터 그냥 삽니까?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죠. 그때 내가 만약에 이 주식을 사기로 했다, A 주식을 그러면은 이제 지금의 이 가치를 보는 거죠. 지금 가치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의 조합으로 지금 저평가돼 있는지를 고민하지. 얘가 15,000원에 있는지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죠. 물론 이렇게 고민했는데 굉장히 고평가돼 있으면 안 사는 거고.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단기적으로 뭐 당일날 등락, 일주일의 등락을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걸 가지고 그렇죠. 매매를 하지는 네.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 친구는 이제 내가 사기로 마음 먹었어요. 네네. 대충 한 15,000대쯤에서 이제 사기로 했는데 사기로 마음을 먹는 게 그 제가 말하는 펀더멘탈의 방향성과 밸류에이션을 보고 마음을 먹어야죠. 먼저 마음을 먹고 고민하면 안 되죠. 예, 현재 그 가격 순서가 바뀐 겁니다. 현재 가격 보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박병창 부장님, 네, 한번 가볼까요? 예, 그런 거죠. 이제 주식을 사기 전에 네. 나 이 주식은 어떤 상황이 되면 팔 거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냥 가지고 있을 거야. 마이너스 20% 돼서도 나는 가지고 있을 거야. 이게 결정되어야지 사실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아유. 또 이번에는 뭐 팬데믹에다가 전쟁에다가 신경 쓸 게 너무 금리 많아요. 인상하고 뭐 정책들 나오고 이러니까 사실 너무 많은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돼서 맨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저도 매일 아침 방송을 하고 시황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전문가가 돼서 경제학자처럼 다 안다고 해서 돈을 벌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게 맞아요, 사실은. 네. 그 주변에 우리 타이사님 기자 말도 되게 조심스러운데 우리 여의도에서 돈을 뭐 수십억 수백억 벌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시황 때문에 금리 때문에 전쟁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 주변에 봤어도 그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해요. 그래요? 뭘 네. 고민해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내가 사가지고 그 종목이 이익 성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지 그렇게 막 뭔가 복잡한 걸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제 책에도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투자자들 네. 이런 제목으로 그런 내용을 썼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좀 가졌으면 합니다. 가장 처음에 PPT를 몇 개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들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말들을 하실 때 이제 전제 조건을 좀 달겠습니다. 제가 다 안다고 이런 말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 스스로도 잘 못하기 때문에 반성문처럼 다시 한번
다시 고집고 다시 새기고 그러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다고 여러분께 이런 것들 설명드린 건 아니다. 오해야 마십사.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은 존 그린피터. 세상의 온갖 슬픈 말과 문장 속에서 가장 슬픈 말은 바로 이 말이다. 아, 그때 했어야 되는 걸.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껄무새. 그때 샀어야 되는데. 네. 우리 늘상 주식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저녁에 술 한잔 먹고 옆에 보면 주식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전부 다 모두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모두 다. 야, 무의식 중에 네. 야, 그거 봐봐. 그거 보고 엄청 올랐잖아. 네. 아 근데 저는 진짜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한테 얘기를 물어보면은 그래서 사서 얼마큼 모았어요? 안 샀대. 아 저는 진짜 살려고 그랬어요. 그 생각만 한 게 진짜 살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는 정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안 좋은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는. 샀냐 안 샀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내가 샀는데 팔았어요. 제가 이제 후배의 직원이랑 어제 그저께 아침에 잠깐 그런 말씀을 나누고 방송을 왔었는데 이 친구가 뭐 충분히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노 신소재가 10,000원에서 한 10만 원 갔습니다. 나노신 소재가? 네, 나노 신소재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10,000원에 샀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한 3만 원에 팔았다가 4만 원에 다시 샀다가 한번 내려왔거든요. 그때 한번 손절매하고 아 이거 지금 다 왔나 보다. 그래서 팔고 반도체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 미치겠다 이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팔았던 주식을 다시 사기 되게 어렵습니다. 아 나노신 소재가 네. 제 주식 역사상 저한테 이익을 안겨준 거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수세적으로 계속 많이 올랐으니까 막 요즘에 최근 한 2, 3년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나노신 소재. 그런 얘기들을 또 하는 거고요. 또 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저하고 꽤 같은 부서에서도 있고 국제부에도 같이 있었는데 네. 야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종목들 지금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몰랐죠. 그래. 그 네가 지금 좋다고 본 주식들이 그렇게 될 거야 앞으로도. 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 우리 매일매일 일일비 하면서 시장 보면서 또 뭐 오늘 뭐 금리 인상 오늘 아침에 또 묻더라고요. 금리 인상 25핀 하겠죠. 그래 그게 너 지금 주식에 무슨 상관이 있겠냐. 우리 이제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필요 없는 너무 심한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냥 던진 말이었고요. 네. 그 다음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해가지고요. 저는 이거 써서 핸드폰에도 맨날 넣고 다니고 제 컴퓨터 모니터 옆에다 붙여놓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게리 벨스키라는 심리학자의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일단 올라간 나무에서 내려오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수치스러우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있으며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뒤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웃으시는 거는 뭐냐면 진짜 깊은 공감인 거예요, 우리는. 왜냐면 저도 사놓고 지금 그냥 아무런 액션 취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 계좌에 이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친구들이 여럿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얘는 제가 다시 똑같은 순간이 와서 절대 안 사례드려요. 만약에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기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사고 싶지 않으면은 네.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못 팔겠어. 그렇죠. 60% 마이너스 어떻게 쉽지 팔아? 않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만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네. 어렵다고 하시는데 내가 60%는 좀 심하긴 한데 마이너스 30%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내가 볼 때 확률적으로 내가 A라는 종목 갖고 있는데 B라는 종목을 봤더니 제가 위로 업사이드가 30% 이상이야. 제가 더 빨리 30%를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옮기는 게 맞는데 그렇죠.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지금 사서 30% 떨어졌잖아요. 네. 옛날에 나는 그 주식을 살 때 얘가 30% 오를 거라 생각하고 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30% 오를 거라고 판단한 애가 내가 지금 옮겨서 타면 얘가 또 30% 마이너스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태 기사님 말씀대로 그 주식에 대한 확신,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하는 부분이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 속에 그게 있다 하더라도 못 가는 거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마음 주식이라고 제목을 하자 그러니까 마음 주식은 너무 서정적이다. 그래서 매매 심리로 나갔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인 게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가 시장을 대하는 마음
투자를 할 때의 마음 음흠. 이것이 우리의 투자를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게 하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제가 이제 그 동안에 투자를 하면서 직접 투자를 저도 28년간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흠. 그러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또 다시 아 그때 또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또 되새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네. 전통적 경제학의 핵심 가정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며 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행동경제학에 나오는 책들이 항상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며 일관성도 없는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왜냐면 우리 투자를 하고 있고 내 돈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마음 주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건강하게 투자하기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뭐 괜히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타 기사님 처음에 딱 답변을 주실 때 주식의 펀더멘털을 보고 이익 성장을 봤을 때 내가 그 주식의 주가 움직임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이익 성장을 믿고서 있다면 정말 힘들지 않게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확신 자체가 쉬운 건 아니지만 펀더멘털을 분석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펀더멘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듣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가의 움직임, 외부 환경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힘든 겁니다. 이건 건강한 투자가 아니고 맨날 힘들게 시장에 끌려다니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투자 심리가 중요한 게 아니냐. 시장을 대하는 투자를 하는 동안에 마음에 달렸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마음을 다잡기가. 네.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골프 배우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정프로님. 네. 제일 많이 듣는 얘기 뭡니까? 저요? 힘 빼란죠. 힘 빼라. 공을 띄워라. 힘 빼. 아직 뜨지도 않으셨어요? 뛰어난 야 뛰어다녀. 뭐 이런 얘기. 정프로님 피지컬에 뛰어라는 일주일 안에 그러면 조금 해결하셔야 되는 건데. 예. 좀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재밌게 요 말씀을 한번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네. 힘 빼는데 3년이라는 거 그래요, 보통. 근데 제가 보기에는 10년, 20년 지나도 못 빼는 경우도 많고요. 저도 아직도 안 빠지고 있고요. 네. 저는 한 15년 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안 빠지고 있고 무슨 3년이에요. 10년도 더 가도 계속해서 우리는 힘주어서 치고 있고요. 네. 고들멍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 제가 이 방송에서 고들멍으로 바꿔왔습니다. 원래는 고들개예요. 고개 들면은 뭐 그건가요? 멍멍이다. 네. 아. 20년을 친 사람이 제가 지난 봄에 20년을 친 사람이 골프를 친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계속 고들멍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치러 갈 때도 그러고 칠 때도 고들멍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쳐요. 그런데 여전히 고개가 돌아가 있어요. 골프는 돌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고개가 물론 돌아가지만 치고 나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오죽했으면 고들멍 그러면서 치겠어요. 그게 잘 안 된다 이거죠. 생각을 그렇게 마음속에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또 하나 대표적으로 얘기 많이 하는 게 천천히 들어. 백스윙 천천히 들어라. 그런데 아주 빠르게 듭니다. 아주 빠르게 들어요. 근데 이렇게 이론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특히 저도 처음에 배울 때 이런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듣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알겠는데 생각을 안 하겠는데 나중에는 막 화가 나는 거죠. 알았어.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안 되는 걸. 그러면 좀 되게 좀 어떻게 좀 해줘봐. 이제 프로들이 레슨 받으러 가면 이 얘기를 계속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 마음이 몸에 익숙해 돼 있는 거죠. 훈련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냥 무의식 중에 그렇게 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못하느냐? 힘 빼는 걸 못하는 이유는 세게 쳐서 공을 날리고 싶은 거고요. 고개를 드는 이유는 마음이 이미 버디야. 내 공 날아가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치고 싶은 마음을 버려라. 그냥 폼대로 배운 대로만 하면 돼. 네.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 책 얘기를 합니다. 매매 기술에서 저는 매매 아주 심플하게 매수 1원치, 2원치, 3원치 정해놓고요. 매도 1원치, 2원치 정해놓고 그렇게 매매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처음에 제가 주식을 배웠을 때 그때는 이제 온라인 거래가 없었고 온라인 거래가 되면서 한참 데이 트레이딩 거래하고 이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기계적인 매매예요. 원칙대로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성공했고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실패했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보면은 내가 주식에서 실패하고 그래서 잘 안 됐을 때 이렇게 보면은 스스로 정해놓은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것도 마음이다.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걸 아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지금 말해놓고 무슨 마음을 계속해서 마음을 컨트롤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골프를 봤을 때 네. 천천히 들으라 그러는데 맨날 나는 빠르게 들고 있어. 고개 들지 말라 했는데 맨날 고개 들고 있어. 자주 쳐야지. 네, 그래서 매매를 자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지. 물론 그것도 방법이겠죠. 뭐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익숙해지고 또는 시장이 급락하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난 이건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그럴 수는 있겠죠. 일단 그래서 그 위에 앞에다 써놓은 게 시장을 대하는 투자를 하는 동안의 마음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나는 어떻게 할 거야라고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만의 루틴을 갖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예. 딱 그러니까 아침에 컴퓨터를 열기 전에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오른쪽 요쯤에다 놓고 두 모금 마신다. 두 모금 예. 두 모금만 마셔야 됩니까? 예, 딱 그걸 이제 루틴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매일 아침 나는 모니터를 딱 켜면서 커피 두 모금 마시고 과자 하나 먹고 백년아편 떡 하나 먹고 온조 커피 한 두 잔 마시고 이렇게 이제 딱 하는 걸 내 루틴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말씀 중에 하나를 답 중에 하나 정답 중에 하나를 맞추신 그렇습니까? 거예요. 정답은 바로 백년아편? 온조 커피인가? 우리 그 골프를 굉장히 잘 치는데 우승을 못한 여자 프로 LPGA 프로 중에 한 명이 주타누간이라고 있습니다. 누구요? 주타누간이 자매인데 그렇게 좀 작은 사람이 우승을 못해요. 태국 왜 그러냐? 분이신가요? 예, 태국 선수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빨라요 스윙이. 엄청나게 스윙이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고쳤냐면요. 스윙을 하기 들어갈 때 평소에 내가 3초에 들어갔다면 천천히 걸어서 1분 안에 걸어 들어가는 루틴을 만들었대요. 일부러? 네, 일부러.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거를. 네네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 마음에 내가 그동안에 했던 것이 잘 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았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또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스스로 행동에서 바꾸면서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를 할 것인가 투기를 할 것인가 요 얘기도 이 책에 있는 건데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하는데요. 네. 정프로님 저랑 투기 한번 하시죠. 어디? 주식 투기 한번 하시죠. 어디 뭐 정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좋아하시네요. 바로 가죠. 고객분이 만약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대부분 박 부장 그렇게 안 봤는데 무슨 나보고 투기를 하자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똑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네. 저랑 뭐 해외 주식 가지고 뭐 삼성전자 가지고 투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뭐 무난할 거예요. 네. 우리는 투기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기라는 말을 안 쓰고 트레이딩이라는 표현을 좀 쓰긴 하죠. 그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네. 거의 개인 투자도 거의 90% 투기하지 않을까요? 뭐가 투기인데요? 투자를 처음 했을 때 주식을 샀을 때의 네. 그 뭐랄까 이유. 나는 이 주식을 언제까지 어떤 상황이 돼서 가져갈 거야, 언제 팔 거야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테마주 하는 사람은 다 투기하는 거죠. 주식 사가지고 이번에 사서 뭐 다음 주에 팔 거야, 짧게 해야지. 이거 다 투기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보통 우리가 중장기 투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을 얘기를 해요. 중기 투자는 수개월을 얘기하고 단기 투자는 그 안에들은 거의 대부분 단기 투자라고 하는데 단기 투기죠.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기간으로 나눌 때는. 근데 뭘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냐면요. 과거에는 100년 만에 한번 발생할까 말까 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요즘엔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뭐가 나오면은 이 집계 이후에 최고고. 툭하면 다 그래요 지금은. 질병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집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변동성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시장에 맞춰서 스마트하게 투기를 해보자 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투기를 스마트하게 하자고요?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 요 영어를 써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박병창 부장으로 팬데믹 이후에는 우리 3프로에서 부장 박병창으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 제 필명이 스페큐입니다. 제 책들은 옛날에 스페큐의 스페큐의 뭐뭐 이렇게 나가 있었어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아서
speculate라는 영어 뜻은요. 네. 관찰하다, 사색하다, 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peculate in stock은 주식 투자하다고요. speculate in 또는 on real estate는 부동산 투자하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 뜻 안에는 투기하다, 투자라는 뜻이 있지만 관찰하다, 사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기하네. 그렇죠. 되게 신기하죠. 저 어원 자체가 뭘 쳐다보는 게 있어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같은 스펙트럼 뭐 예, 이런 거랑 예, 같은 예. 어원이고. 쳐다보는 게 있어요. 예. 그럼 결국은 주식 투자에서 현명하게 투기하는 건 뭐냐? 시장을 잘 쳐다본다는 거예요.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는 예. 거죠. 그리고 시장을 쳐다보고 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게 시장에서 현명하게 투자하고 단기 거래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시장을 관찰하거나 사색하는 게 없이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네. 예, 그런 생각에 또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세상의 일은 열심히 해야지 성실하게 해야지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식 투자는 빠른 것보단 느긋한 게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제시 리버모 책을 예전에 많이 봤는데 최근에 누가 다시 한번 감수를 해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읽게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 캘리포니아 산속에 있는데 은둔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캘리포니아 옛날이니까 이 리버모 옛날에 1900년 초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투자 정보나 아니면 시세나 뉴스를 굉장히 늦게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는 정보를 굉장히 빨리 받아야지만 성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늦게 뉴스를 받아보고 늦게 시세를 받아봤는데 결국 이 사람 보니까 굉장히 성공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봤더니 늦게 받아보는 대신 큰 변화에만 주목을 하고 큰 변화에 느린 판단을 한 게 성공의 주 요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네, 네. 그 실제로 제가 고백하고 싶은 거는 아마 타기 사님도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래도 사실은 뭐 전문가라는 용어도 좀 잘못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더 매매를 많이 했고 시장을 좀 더 많이 본 사람들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폭넓게 사람들 보면. 그렇죠. 네. 그런 네.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께 제가 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남들보다 고점을 먼저 판단합니다. 저점도 먼저 판단해요. 어떤 시그널이 오면은 먼저 판단해갖고 그 사람들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주식을 더 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아 여기는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정보를 빨리 얻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남들보다 더 빨리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들의 얘기를 듣고 한 템포 느려서 아 그렇게 얘기했어? 더 들어보고 했을 때 성공률이 훨씬 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한다는 고 생각을 하죠. 네. 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스마트 머니들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먼저 움직인다고.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먼저 움직이는 게 언제나 올바른 건 아니죠. 결과론적으로. 저도 많이 그런 경험하고 있고요. 네, 네. 이것도 참 많이 우리 마음에서 심리에서 느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마음. 제가 쓴 한 챕터입니다. 우리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그러는데 항상 떨어지는 칼날을 잡습니다. 개인투자들이. 우리 작년만 보더라도 LG화학도 그랬고 카카오도 그랬고 거래량 대량 터지면서 장대원목 났을 때 기관 외국인들 다 팔고 있는데 개인들만 다 샀어요. 싸게 느껴지죠. 이건 현실입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왜 그런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생각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싸다. 이때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의 역사상 리버모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신용거래를 하고 있는데 추가 증거금을 내래요. 그럼 폭락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버티기 위해서 돈을 더 넣으면은 유지시킬 수 있거든요. 응하지 말고 매도해서 계좌 폐쇄해라. 강제 매도 당해라. 남은 반대면에 나서 얼마큼 남거든요. 그거라도 있어야지 그다음 복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실제로 현재 2022년 현재에도 전업 투자자들 중에서 매매를 하다가 그 매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계속 자랄 수 없습니다. 슬럼프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1년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만 갈 수도 있거든요. 즉 이 전업 투자자를 하는 사람들은요. 아마 아실 건데 이 사람들은 슬럼프에 빠져 계속 안 되잖아요. 그럼 스톱하고 돈 빼고 계좌 폐쇄하고 다시 터요. 그래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다시 터요. 다시. 그 정도로요? 예. 그래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안 되는 계좌에서 안 되는 종목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내 심리 상태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계좌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새로 돈 넣어서 거기 새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좌가 지금 제가 지금 5개인가 4개인가 있어요. 전업투자자시네요. 네. 4-5개 정도. 이렇게 막 돌리시나 봐요. 하나는 대형주, 하나는 스몰캡, 뭐 하나는 이렇게, 네? 하나는 배당. 그 성격이 따로 나눠져 있지는 않고 예. 네. 예를 들면 2018년에 했다가 망한 계좌 하나, 예. 2019년에 했다 망한 계좌 하나, 예. 시기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있어요 거기? 다 있죠. 주식도 있고요. 네. 그러면 그 신경 안 쓰이세요?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언젠간 한번 그래도 터지지 않을까? 근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계좌를 여러 개 지금 갖고 계시니까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하나는 진짜 정프로님이 하고 싶은 것만 하세요. 누구의 얘기 듣지 말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계좌 하나. 또 다른 계좌 하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매매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세 번째는 그냥 매일 트레이딩 그냥 조금 급등하는 뭐 변동성 테마주 이런 걸 한번 하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그 중에서 뭐가 1년 후에 제일 성과가 좋을지 그걸 보고서 계속 그걸 하시면 돼요. 계좌가 여러 개 있다고 그렇죠. 하시니까. 네네네. 그 계좌 옮길 때 돈 내잖아요 또. 돈 내요? 돈을 안 안 내요? 내요? 좀 돈 안- 내요. 돈을 안 냅니다. 거액자산 가서 하시는가 봐요. 아니 그 모르시네. 거액자산 가서 계좌 자금 세탁 관련된 예. 게 있나요? 예를 들어 내가 네. 계좌 A 계좌에 뭐 10종목 있잖아요. 네. 예전에 옮겨봤어요 한번. B 주식 증권사로 옮기잖아요. 네. 그때 종목마다 5,000원인가 만 원인가 내라 그러던데. 주식 계좌 이관. 근데 그거는 그거 얼마 근데 5천 원. 그거는 5천 원 가지 그러세요. 그냥 커피 네. 일주일 동안 작은 돈조차 여러분 아껴야 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긴 있어요. 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성격별로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뭐 저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계좌에서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200만 원을 어떤 사람이 벌었어요. 한 사람은 200만 원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200만 원을 번 사람이 그 다음에 10만 원을 벌었을 때 그 기쁨은 굉장히 기쁩니다. 200만 원을 깨진 사람이 10만 원 벌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화딱지 나죠 더. 그렇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반대로 네. 200만 원 번 사람이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실패해서 20만 원 손절매야 돼요. 200만 원이 깨진 사람이 20만 원을 손절매야 돼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길은 완전히 극단으로 갑니다. 그 심리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좌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금 관리할 때 우리가 손절매 로스컷도 중요하지만 스탑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스탑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계속 지켜나가야지만 왜냐하면 주식장은 내일도 열리고 모레도 열리고 계속 열려요. 또 다른 기회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걸 좀 길게 계속 생각하면서 가야지 네. 오늘 아니면 없는 것처럼 하면은 거기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자꾸 이렇게 잡는 것은 결국 이것도 그 순간에 내 마음의 문제이다. 그 순간에 이거 보통 우리 그 윌리엄 오닐 저 이제 윌리엄 그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윌리엄 오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정답은 누가 어디에 있다고요? 시세에 있습니다. 시장에 있고. 시장이 지금 폭락을 하면서 특히 시장이 폭락을 하거나 섹터가 폭락을 할 땐 그래도 그건 좀 참아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동달아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빠지는 경우가 네.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개별 종목 혼자 빠진다. 네. 이건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전화해요. 이거 왜 빠지는 거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다 빠져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내일 오늘 보고 내일 반등할 때 팔고 내일 팔아야지. 그럼 내일 더 빠지잖아요. 그럼 이제 못 팔고 갖고 가는 거죠. 가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팔 때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분명히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이게 무조건 꼭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기관들은 로스컷의 룰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적인 룰이. 네. 근데 우리 개인 투자들은 기계적인 룰이 없는 게 단점이면서 또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마이너스 10%, 15% 그냥 털고 나가야 되는데 네. 그건 일시적이었어. 그러면 그들은 털리는 거고 우리는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그 장점이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관은 마이너스 한 60쯤 되면 무조건 다 손절해요? 60까지 안 가죠. 60까지는 못 갖고 있어요? 예. 보통 롱펀드들은 30%가 로스컷이고 이제 약간 절대 수익형들은 보통 이제 10에서 15. 그 그렇죠. 정도면 다 무조건 달라요, 기관마다. 무조건 팔아요 그 정도면. 그거는 이제 들어오죠. 이제 그 경고문이 뜨죠. 빨간 불이 들어오죠. 너 왜 안 팔고 있니 이렇게? 안 팔려면 보고서를 써야 되고 또 막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지지고서 다시 사는 거죠. 네. 근데 뭐 그냥
그게 이제 뭐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들은 또 장점일 수 있다고 봐요. 이거를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어쩔 수 없이 파는 물량들에 대해서 그날 변동성이 생겼을 때 그런 게 사실 펀더멘털 이슈가 없다고 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 기계적인 매도가 나올 때 사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네네. 있긴 있는데 그냥 뜬금없이 한 종목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내려온다. 이 거래량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주가에 전환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막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용기에서 사는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리버모어와 윌리엄 오닐 얘기를 오늘 몇 가지만 또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네. 어떤 사람은 윌리엄 오닐을 신봉하면서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고 성향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이스 로스나 워렌 버핏과 같이 난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성향하고 맞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의 성향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보수적인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인 주식을 매매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장병 걸리겠죠. 어떤 사람은 빨리 화끈하게 거래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런 사람이 삼성전자 들고 있지 않겠죠. 어떤 사람은 저는 그냥 안 자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안 자. 그러니까 다르겠죠. 삼성전자는 1년에 한두 번만 매매 잘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죠. 삼성전자 뭐 저 무슨 은행 이런 건 안 사.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다르다. 네. 그 부분을 이제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주식을 팔아버리는 투자들이 많은 이유는 주가가 완전히 폭락할 때까지 주식을 움켜쥐고 있는 이유는 한 번쯤 본인의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요거보다도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얘기 드리기보다는 그런 건 책 보시고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싶냐면요. 네. 어떤 주식을 들고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물론 시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20% 30% 수익 내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20% 30%는 2, 3일 내에 주는 경우가 더 훨씬 많아요. 1년 내내 기다린다고 나오는 게 아닌데 네. 2, 3일 만에 2, 3일 만에 30분 그냥 순식간에 딱 어떤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2, 3일 만에 딱 수익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7% 뭐 5% 이렇게 막 또 어떤 주식은요. 이 주식은 더 안 빠지는 것 같아. 이제 지지라인에 다 온 것 같아. 그래서 1년 동안 들고 있었어. 자, 이제 반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 투매가 나오는지 어떤 악재가 나와서 한 번에 그냥 20% 30% 빠진 경우가 많아요. 무슨 표현이냐면 대부분의 시세는 마지막 며칠에 생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며칠. 그 마지막 며칠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지만 시세는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 20% 수익을 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상투일까? 나 여기서 못 먹으면 어떻게 이만큼 올라갔는데 그 고생했는데 여기서 ton지면 내가 던지고 나서 올라가는 게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물론 시장이 이 사람들이 할 때는 시장이 꽤 폭락했다 올라갈 때 했던 사람들이긴 해요. 시황단에 좀 다르긴 한데 둘이 똑같이 주창하는 부분은 뭐냐면 신고가에 매수하고 신저가에 공매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세히 해보세요, 정프로님. 2만 원에서 2만 원에서 5만 원 갔어요. 5만 원 역사적 신고가예요. 오. 근데 그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우리가 그렇게는 못 사죠. 저도 못하고 다 대부분 못합니다. 2만 원이었는데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5만 원 갔는데 5만 원에 따라 사라고요? 네.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매도 쓸 수 있나요? 얼마나 더 먹겠다고? 2만 원까지 왔으면 그때 사야죠. 그렇죠. 우린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두 사람은 돌파할 때 매수하고 아래로 돌파할 때 매도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의 사람들입니다. 이론서에 많이 보셨죠? 네, 네. 그랬었죠. 네,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미국 증시 경원에 이런 말이 있죠. 신고가는 속아도 사라. 네. 네, 그 경원 있어요, 실제. 신고가에는 속아도 사라고요? 네, 이게 지금 널 속이는 것 같아도 일단 사라. 그런 격언이 있긴 합니다. 오. 네. 근데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다 이거를 검증을 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데이터를 신고가 가지고. 하면서 근데 최고가에 산 적이 많거든요. 내가 근데 이제 네. 그거 최고가에 샀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는 거는 주도 섹터나 주도주를 사신 게 아니고 어떤 일시적인 뉴스나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락했을 때 그 고점에 사신 걸 가능성이 높고요. 예를 들면 이제 방산 섹터 같은 경우 올해 신고가를 무지하게 많이 기록했잖아요. 그 중간에 한 번만 샀어도 먹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는 구간이 있었지만 그렇죠. 사실 근데 방산주로 정말 많이 먹었다라는 분을 저 주변에 보기가 힘든 게 다들 이제 뉴스를 언제나 검색을 하고 매크로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전쟁만 끝나면 다음날 한가 갈 것 같으니까 그거를 계속 못 사고 많이 못 사고 계속 매매를 했던 분들이 제 주변에 많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상황하고 미국 상황하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태까지의 백데이터를 가지고 했더니 결과론적으로 주도주들은 이들은 주도주를 한 사람들이 이 두 사람들은요. 주도주를 심플하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2,500개 정도 있나요, 주식에? 그죠. 1등부터 20위까지 딱 정해놓으면 얘네들이 지금 제일 센 거예요. 얘들 보고서 그렇게 항상 그렇게 거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매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라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다. 역사적으로 신고가 종목은 계속 오르고 신저가 종목은 계속 떨어지다 상장 폐지됐다. 그냥 얹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고가 제가 이게 들어보니까 신고가 처음 날 때 사야 되는 것 같아. 신고가가 처음 날 때쯤에 사면 괜찮은데 전지 신고가 나가고 한참 더 올라간 다음에 이제 샀다가 이제 처음 올린 경우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팁을 좀 드리면요. 네. 팁을 드리면 저는 이번에 매매 심리에 썼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매매 기술에서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거래량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고가를 내면서 막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고공권에 막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터져버리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이 거래량이 없는 게 더 많이 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안 나온다고요? 거래량 없는 종목은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거래. 그 사람들이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판다는 얘기구나. 네, 매물이 안 나오는 얘기고요. 막 계속 떨어진 종목이 또 거래량이 없으니까 이제 끝난 것 같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장이 반동을 줬잖아요. 오늘 거래량이 되게 약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황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아마. 거래량이 오늘 올라가긴 했지만 네. 거래량이 아주 줄었기 때문에 이건 제한적 반등이고 이거는 뭐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오늘 쇼커버가 좀 있었다. 예, 이런 거예요. 많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거래량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심리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안에 거래라는 게 봉의 움직임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시간 되면 마지막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냥 여러분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이. 저는 여기서 추가로 이제 신고가에 만약에 산다고 하면 네. 저는 이제 가격과 가치를 다르다고 봐요. 가격은 지금 이제 이 회사의 어떤 현재 포지션,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얼마고 몇만 원짜리 주식이고, 근데 이제 가치는 이 회사가 이제 지금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가치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순히 이제 신고가에 사는 것도 하나의 매매의 어떤 기술 테크닉인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 회사가 상대적으로든 절대적으로든 정말 그 저평가인지 어느 정도의 그 밸류가 어떤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을 한 번만 더 하시면 시행착오가 좀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이제 그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들어가 네. 있는 거니까요. 네. 그냥 거기에 뭐 덧붙인다면 이런 말이죠. 사실 그 순간에 저평가 종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신고가라는 종목은.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 네, 순간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게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그 성장, 이익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재밌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도 참 주식 사면서 스토리는 많이 썼거든요. 예를 들자면 네. 가만히 있어봐. 얘 이렇게 해갖고 산업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무조건 간다. 그럼 난 얘를 팔아서 뭐 또 사야지. 이런 근데 스토리 실패하는 경우는 저도 잠깐 뭐 언급을 좀 드리면 스토리가 있는데 펀더멘털이 없는 스토리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닌 거죠. 항상 생각을 하는 그거는 거죠. 이제 스토리보다는 가십, 진짜 어떤 소위 말하는 루머, 그렇죠. 이렇게 돼서 단편적으로 흘러갈 수 있고 또 약간의 또 이제 좀 일리걸적인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일부 종목들 나왔잖아요. 에디슨도 그렇고, 네네. 일부 종목들 몇 개가 또 그럴 수 있죠. 다 그 스토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스토리는 이익과 연결되는 스토리여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그렇지 않은 스토리들은 네. 그냥 갔다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삼상 통과하고 가만히 있어봐. FDA에서 승인만 딱 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약을 막 먹게 되고 이런 스토리들 참 많이 썼습니다. 네. 몇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윌리엄 오늘 얘기는요. 최고의 주식은 낮은 PR일 수 없다. 왜냐? 최고의 운동선수가 몸값이 낮을 수 없다는 것과 같다. 좋은 주식은 PR이 낮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배당 PER, PBR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 최고의 주식은 OP 마진율 여기서 나온다. 영업이익률의 기울기가 주가의 기울기입니다.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펀더멘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경제적 해자가 있냐 없냐 음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시장이 말해준다. 고집을 부르면 손해만 커진다. 대부분 당신이 틀렸고 시장이 옳다. 자만심과 고집을 버려라. 맨사 회원이라고 경제학 박사라고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제가 우리들의 치부일지 모르지만 이번 책에 이런 소리를 쳤어요. 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주식 투자를 잘할까? 돈 벌까? 이런 얘기도 속으로 했는데 사실은 시기가 맞고 자기의 매매 스타일과 매매 원칙이 맞는 장에서는 큰 돈을 법니다. 근데 틀리는 경우에는 좀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있었던 제 후배 2명 있어요. 나이도 같아요. 걔네들이 72년생들인가? 그런데 한 명은 센 종목만 해요. 단기 거래를 하는데. 한 명은 빠진 종목만 해요. 완전 어쩜 그렇게 다를지 몰라요. 항상 약한 종목만 하거든요.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들이 똑같은 수익률을 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얘만 벌고 얘가 벌고 어떤 때는 얘가 우습고 다니고 그게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 센 종목만 거래하던 사람이 시장이 요즘 약해요. 그러면 센 종목이 거래한 사람이 시장이 약할 때는 나는 약한 종목을 가져가지고 단기 급락했을 때 사가지고 단기 거래해야지 이런 거래를 만약에 한다. 잘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자기가 하던 게 아니라. 예, 자기가 하던 게 아니라서.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일정하게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전문가라고 항상 수익을 내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니까 전문가로 수익 내는 거 아닌 것도 오케이인데 네. 잘하던 사람이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다르게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을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모든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그쵸. 드리고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만의 어떤 그 스타일이 있고 코어가 있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굉장히 낙폭과대 컨셉을 좋아하시는 유형이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낙폭과대장 소위 말하는 좀 빠졌다가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에서 굉장히 짧게 수익을 많이 챙기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추세를 먹는 스타일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추세가 나오는 장이 있고 안 나오는 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의 국면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갈릴 수 있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 스타일과 시장이 맞아야 그것도 잘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인만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구간에 분명히 오거든요. 그때 수익을 내면 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바텀업 이렇게 갔다가 굉장히 낙폭과대 갔다가 네. 자기는 그렇죠. 그러다가 추세 매매를 해야 될 때는 또 낙폭과대 갔다가 추세 매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만의 코어가 없을 때 그러면은 계속 쥐어 터지는 거죠. 저는 꼭지에 주로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제 스타일. 추세 매매 스타일. 이게 추세매매인가요? 네. 아, 근데 또 바닥에 깔려 있는 것도 좀 좋아하신다고. 그거 좋아하죠. 네, 네. 아, 스타일이 없구나 제가. 아니, 만능 엔터테이너. 엔터테이너 스타일. 자, 하여튼 본인의 스타일과 그 시장이 맞을 때 이제 큰 예. 부를 좀 쌓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자기 성향이 어떤 그걸 알아야 건지를 되겠구나. 네. 그리고 왜 투자의 구루 책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책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모두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음. 그 자기의 스타일에 맞는 매매 기법을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지 몰라. 음.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투자하면서 투자의 결과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되게 좋은 말씀 주신 거예요. 투자의 결과 이렇게 해보고 계좌별로 이렇게 해봤는데 제일 맞았다. 수익이 났다. 그게 맞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게 또 주식 투자입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끝날 게 아니고 올해 작년부터 올해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압니까? 정말 우리한테 큰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번 또 폭락을 해서 더 큰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또 그냥 이건 웃고 또 넘어갈 얘기를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요. 또 다시 골프 얘기를 하게 된대요. 타이거 우즈가 1997년 봄에 마스터스 골프 대회에서 1위를 했는데 2위와 12타 차로 우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스터스 골프 대회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1등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곧바로 자기의 스윙을 교정했어요. 우승했는데? 네, 스윙을 교정했습니다. 왜? 그래서 1997년부터 99년 2월까지 약 2년 가까이 한 번뿐이 우승 못했어요. 그냥 헤맸습니다. 그런데 1999년 한 해에 메이저 대회 14개 중에서 10개 우승했고요. 2000년 그 다음에는 9개 우승했어요. 이걸 교정하고 나서. 그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자기 걸 찾은 거예요. 자기 거를.
자기 걸 찾고 그걸 계속해서 고수해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설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번에 고생했지 않습니까? 요번에 뭐 워렌 버핏 그런 현인분들도 손실이 엄청나게 났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내리 빠지고 있는데 뭐 반등 중간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줬고 요번 7월에 한 번 주고 딱 2번 줬어요. 그 누가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괴감을 갖거나 또 어떤 사람 욕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다들 고생한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번을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야 되는데 아까 그래서 골프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네. 내 마음에 고개 들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도 고개 들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 계기가 또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파리와 개구리의 혀, 적합성 기형 이론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모든 생물 종은 생존하기 위해서 변화한다고 하죠. 개구리의 혀는 파리 잡아먹기 위해서 끈적끈적하게 변했고, 그리고 파리는 안잡아먹으려고 매끈한 몸으로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런 거랑 비슷한 얘기죠. 곰팡이와 자연번 얘기로 요즘 시장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막 풍부하게 막 주잖아요. 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곰팡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진답니다. 흩어진답니다, 얘네들이. 각자 객체로 산다고 합니다. 각자 객체로. 네, 먹을 게 네. 많으니까. 우리가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다 그렇게 누구나 뭐 먹었다, 뭐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연분이 확 줄어들잖아요. 유동성이 줄어들잖아요. 그 흩어졌던 객체들이 하나로 딱 뭉친다고 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자연분이 없으니. 이 똑같은 거예요, 시장이요. 지금 먹을 게 훨씬 없고 정말 종목고리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생존하는 법은 또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적합성 지형으로 제가 이제 제가 적합성 지형이라는 책을 다른 데서 보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 약간 변형해서 설명을 항상 하는 건데요. 네. 시장이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면 평탄한 지형이 있고요. 약간 거친 지형이 있고 아주 힘든 그런 지형이 있어요. 계곡 같은 지형이 있어요. 주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삼성전자는 그리고 사이클링으로 움직이는 주식들은 평탄한 지형들이에요. 얘네는 추세적으로 매매를 해도 됩니다. 약간 거친 지형이 있고 그리고 아주 거친 지형 그런 지형은 어떤 주식들이 그럴까요? 바이오주 네, 그런 주식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미래의 성장을 갖고 막 움직이는 주식들 뭐 메타버스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 가지고 똑같이 평탄한 주식을 거래했던 것처럼 추세 매매를 한다?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네네네. 평탄한 지형에 있는 주식을 사면서 나 마이너스 10% 손절매 룰을 지킬 거야. 그럼 아마도 거의 맨날 손절매 할 거예요. 거친 지형에 있는 주식이.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똑같이 하지 않는다. 환경에 따라서 똑같이 하지 않는다. 네. 그 투자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내 투자 전략이 달라진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시간이 막 지나가네요. 그래서 네. 하나 정도만 더 말씀 주시고 2부를 한번 저희가 기획을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언론망과 위계양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요 얘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깜짝 놀랐고 너무 감동받아서 책이까지 썼어요. 그 친구 이걸 안 보고 있겠지만 주식을 잘하는 친구예요. 우리 증권가에서 일본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끼가 있는 그걸 이제 일본어로 뭐라 그러죠? 끼가 있는 친구 한 명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얼마 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쓸 때니까 한 몇 개월 전인 것 같아요. 야, 이거 시장이 이런데 야, 뭘 사면 좋겠냐? 너 뭐 갖고 있냐? 잘하는 친구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일 센 주식 그걸 이거 사야지 딱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이 시장에 얘 혼자 이렇게 올랐는데 얘 이거 더 갈 수 있겠냐? 이거 말고 이번 다 같이 빠졌으니까 지금 펀더멘털 대비 많이 빠진 얘를 사서 조금 기다리면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근처에 갔다가 화상 입을까 봐봐 딴 데 피해 있으면 너 얼어 죽는다. 이거 주식시장에서 소위 선수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께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가서 불나방처럼 가다 다 타져가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건 네. 아니고요. 그거 피해 다니다가는 수익 못 내고 딴 데 가서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줄장 깨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야 된다. 네, 항상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이걸 마지막으로 할
할까 하다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지금 이제 심리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런 심리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속 지켜나가면서 내가 가질 거냐, 그 원칙을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원칙을 가지고 가느냐, 맨날 이렇게 화면 보시면 뭐 이거는 여러분께 자주 보여드렸던 거예요. 추세적으로 오르는데 추세의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라, 이건 뭐 구석기 시대 이론이고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사는 그 순간에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것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항상 이렇게 생겼거든요. 돌파도 똑같아요. 요즘에 제가 맨날 돌파 후 조정장이라고 맨날 시황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2번이나 3번 정도 될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결과론적으로 이런 거지, 요 순간에는 어떤 순간이냐면 요렇게 생겼을 때예요. 지금이 어디냐면요, 요렇게 갔다가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갈지 이거는 보통 이거는 우리가 펀더멘털이나 아니면은 시황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래하는 종목은 그거와 별개로 어떤 움직임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이 움직임에서 나는 얘가 갈 거야 안 갈 거라는 기준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을 여태까지 이 기초 분석을 하거나 이런 이제 뭐 윌리엄 오닐이나 이런 분들은 거래량을 기준으로 대부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래량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여러분께 전자기에서 책에서도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장중 흐름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장중 흐름이. 장중에 시가보다 고점으로 끝났냐, 잘 가다가 저점으로 끝났냐, 거래 실리면서 어떻게 장중에 움직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네. 자신이 어떤 순간에는 매도를 잡 거다, 매수를 잡을 거라는 걸 잡고서 내 마음의 컨트롤을 해야 된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대충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이 관련된 2부를 좀 저희가 네. 다음 주나 아니, 한번 저희가 시간을 좀 준비를 할 테니까요. 다 한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박병창 부장님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좀 네,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아니,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즐거웠습니다. 네. 네. 잠시 광고 나가고 네네.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나가지 말고 기다리고 계십시오.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길을 잘 하시는 분들,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진짜 잘 써요. 쫙 펼쳐본 다음에 탁 한 다음에 여기 새로 도로 난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가끔씩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가려고 그쪽 가지 마시고 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쓰셔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로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에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시해 주는 뷰 같은 것들, 이런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을 쓰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이 주고 있는 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해서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